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마시오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네, 흔하디 흔한 그런 질병에 네.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요즘은 감기가 엄청 흔하죠. 네네. 이제 뭐 환절기도 되고 뭐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뭐 이러니까 이제 감기가 앓으신 분들이 많긴 한데 그 뭐 어떤 특수한 경우 말고 네. 그냥 이제 1년 내내 통계를 봤을 때 가장 흔해 빠진 질병. 그렇지만 우리가 걱정도 되고 네. 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그런 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두통. 두통 그러면 사실 뭐 한 번쯤 머리 안 아파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없잖아요. 예, 뭐 전 인구의 뭐 통계로 치면 뭐 80%라는데 80%가 아니겠죠. 그 1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뭐 진짜 뭐 조만한 애들이나 뭐 없을 네. 수 있지. 뭐 좀 크면 아이고 머리야. 뭐부터 시작하니까. 예, 아이 골 아파 이것부터 네, 시작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진짜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약을 먹어야 되고 네. 약을 먹었는데 낫지 않고 실제로 뭐 머리 안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먼저 CT, MRI까지 네. 찍어본 그런 분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많이 될 네. 것 같습니다. 자, 두통 이게 뭐 생기면 뇌에 진짜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나 네. 이게 제일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평상시에 좀 겪는데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는 두통 이런 것들은 대부분 원인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네. 대부분 증상을 조절하는 데서 대부분 끝나거든요. 네. 특히 그냥 약국 가가지고 두통약 하나 주세요. 맞아요. 집안에 타이레놀 없나? 이렇게 이제 끝내고 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결국 원인이 절대 없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원인을 그대로 둔다? 그러면 다른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특히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대부분 직장 가기도 힘들고 가서도 집중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 악순환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요즘 젊은 애들, 특히 학생들 굉장히 두통 많거든요.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통을 한 번이라도 앓았다거나 아니 반복적으로 두통이 있으신 분은 꼭 집중을 한번 일단 해서 들어보십시오. 자, 두통. 이게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알았던 병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 반고흐에 우리 반고흐. 별이 빛나는 밤, 그런 작품을 보면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구름이 돌아가는 이런 형태로 보이지 않습니까? 뭐 추상화 같기도 하고. 그죠? 예, 이제 이런 그림들, 그리고 피카소의 좀 이렇게 일그러진 이런 형태의 이런 그림들도 조차도 그 대단한 작가들의 편두통에서 왔다는 시각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편두통의 특징이 시각 자체가 일그러지거나 아니면 시의 전조 증상들이 오면서 시야가 까매지거나 이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고통 없는 예술은 없다. 그렇죠. 이 얘기가 딱 맞네요. 그때 내가 바라본 하늘이 일그러져 있어. 그거를 표현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상상해보면 이런 멋진 작품으로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주 세밀한 동작을 해야 돼. 아주 열심히 똑바로 봐야 돼서 정확하게 해야 될 업무를 해야 될 분들이 시각이 찍어진다? 어떤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뭐 이상한 오류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겠죠. 불량품도 많이 생길 거고 네. 욕 먹겠죠. 네. 그래서 일단 두통이 그냥 쉽게 볼 질환은 아니다. 그러면 이 두통에 대해서는 이 두통학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두통학회라는 게 또 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두통학회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완치는 어렵다. 치료 안 된다. 네. 그래서 대상. 불치병입니까, 그러면? 난치병입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또 대수롭지 않게 또 여기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완치가 목표가 아닌 증상 조절에 조금 두자. 일단 그러니까 너 힘드니까. 그러니까 타이레놀 먹었다가 펜잘 먹었다가 개보린도 먹어봤다가 네.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거죠.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먹어가면 그냥 이 발병률은 비슷하거나 점점 쉽게 말하면 세상이 좋아지니까 더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생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니까. 그런데 5년 새에 21%가 올랐다는 사실이에요. 환자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다. 네. 계속 많이 생기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 누적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약 먹어가지고 원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새로운 환자가 또 만들어지고 네. 나는 또 계속 앓고 있고 네. 계속. 그리고 이제 두통의 원인을 또 찾아서 검사를 해봤더니 한 300가지가 된대요. 원인이? 네. 300까지? 네. 점점 늘어나고 이 300가지인데 과연 이게 약으로 해결될까를 한번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300개나 되는 각각의 원인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00개나 되는 원인을 찾아볼 게 아니라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두통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의 공통 분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거 쉽게 말하면 목을 탁 틀어 잡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왠지 그 마지막 잎새, 네. 그게 생각나는데요. 네. 나무에 잎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하나 똑똑똑똑 떼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죠. 네네. 근데 나무 뿌리를 확 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한 번에 그냥 다 끝장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원인, 뿌리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이 중요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거, 지금 당장 두통이 있을 때 빨리 병원을 가가지고 진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빨리 이제 진짜 네. 찾아봐야 될 큰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 일단 열이 나면서 두통이 심해지는 경우. 특히 애들. 네.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뇌수막염. 그리고 갑자기 시작이 됐는데 5분 이내에 최고조에 달하는 두통. 왠지 막 뇌출혈 막 이런 거.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두통뿐만 아니라 신경학적 이상인데 보통 말이 어눌해지거나 아니면 뭘 삼켰는데 자꾸 사례가 된다거나 네.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 이상이 오거나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새롭게 발생한 인지기능, 갑자기 기억력이 확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뇌에 큰 문제들이 생겼을 수 있죠. 혈관이 막혔을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성격의 변화, 그다음에 의식이 떨어진다거나 최근에 외상을, 특히 머리 쪽에 외상을 당한 경우면 꼭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머리 부딪혔는데 네. 그냥 지금은 안 아파도 네. 이게 두통으로 이어졌을 때 네. 그냥 한 3개월 아니라 네. 그러면 한번 확인해봐라. 네, 네. 그리고 두통이 이렇게 박동, 그 다음에 혀가 좀 아프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면 이쪽에 있는 혈관들이 있거든요. 큰 혈관들에. 그 큰 혈관들에 염증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 문제가 있다거나 두통이 비슷한 게 아니라 자꾸 바뀌어. 이런 경우면 뇌 안에 있거나 아니면 이 뇌하고 관련된 여러 조직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꼭 빨리 먼저 점검을 해보시고 대부분 그게 아닐 거니까 이 뒤에 이야기할 내용들에 짚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여기에서 원인이 밝혀진다, 그러면 네. 그걸 빨리 치료하셔야 되고 네. 여기에서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종류랑 상관없다. 네. 그랬을 때는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그 부분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셔라. 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원인이 한 300개는 되지만 그 300개의 목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뇌가 느끼냐, 일단 두통이라는 걸 누가 느끼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닐 것이고 뭔가가 느끼고 있는데 뇌 조직이 느끼겠죠, 일단. 네. 그러면 뇌 조직이 두통이라고 느끼는 거니까 뇌가 아픈 거냐? 실제로 뇌 실질 조직은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네, 네. 그래서 뇌 실질 조직에는 문제가 없을 없다. 거예요. 그러면 그 바깥에 뇌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두통을 느끼기 쉽겠죠. 바깥에는 뭐 두개골이 있을 수 있고 두개골 밖에 있는 뭐 피부라든지 아니면 근육들, 그리고 뭐 동맥 이런 거, 그리고 골막들, 골을 싸고 있는 막들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골 안쪽에는 뇌 실질 조직을 싸고 있는 경막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막의 문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뭐가 있죠? 귀도 있고요. 네. 눈도 있고, 이 축농증이라고 하는 부비동이 있는데, 이 부비동에 염증이 있거나 노화랑 관련된 염증, 그리고 중이염, 심한 중이염 이런 것들이 있어도 두통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뇌신경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뇌신경들이 운동신경도 있지만 감각신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신경에 기능 이상들이 생기면 특히 신경의 예민도가 올라가면 그게 두통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두통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것도 종류가 많죠. 근데 그 종류들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신경 조직들이니까 전깃줄이지 않습니까? 네. 전깃줄이 뭐 비틀리거나 꺾이거나 뭐 당겨지거나 이런 힘들이 가해지면 전깃줄도 당겨봐요. 어때요? 치익하고 우리 전기 그렇죠.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혈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혈관도 한정된 공간인데 혈관이 너무 수축을 해버린다거나 너무 확장을 해버리면 주변에 있는 신경들이 자극이 되면서 통증을 느끼기가 쉽겠죠. 네. 그리고 이제 화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신경세포들을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 두통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의 문제이긴 한데 네. 이게 물리적인 원인으로도 생기고 네. 화학적인 원인으로도 생길 수 있다. 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두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아래쪽에는 그리고 옆쪽에 근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얼굴에도 근육들이 있고요. 이 근육들 때문에 생기는 연관성 이런 것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문제들을 아까 말한 대로 각계격파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못해요. 네. 근데 이 각각의 문제들이지만 그거의 공통 분모를 찾아내면 뭐가 나오냐? 목이 나옵니다. 목이 나온다. 목. 그렇죠. 요목 말고 요목입니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결국에는 두통은 대부분 끝이 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드리려면 이 경막이라는 조직이 일단 나와야 되는데요. 뇌를 싸고 있는 막이죠. 경막. 네, 뇌 자체는 느끼지 못하는데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은 굉장히 예민한 조직입니다. 네. 그리고 그 경막은 두개골과 경추뼈에 완벽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두개골과 우리 경추뼈가 변형이 되면 경막에도 변형이 생기고 그 변형의 그런 긴장도는 결국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그게 통증으로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 그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뭐 어떤 신경이 느끼냐? 자, 뇌신경 중에 5번 신경, 3차 네. 신경이라고 해서 네. 얼굴을 담당하는 신경과 경추 2번, 3번을 담당하는 신경 그리고 우리 장이 소화 잘 됐다 이렇게 내장기관, 심장, 뭐 심폐장관, 소변대변, 호르몬을 담당하는 미주신경이 네. 뇌 안의 경막의 감각신경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일으키면 그래서 이 3차 신경과 미주신경과 특히 경추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내는 요소가 있으면 결국 그게 뇌는 통증이라고 여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경막이 틀어지면 결국에는 그 찌그러지는 힘이 나에게는 통증을 느끼는데 이 경막을 담당하는 신경은 경추신경이다, 목신경이다. 특히 상부경추가 틀어지면 결국에는 두통을 쉽게 느낀다. 그리고 상부경추가 틀어지면 목 근육도 틀어지게 되거든요. 결국에 목의 형태를 더더욱 악화시키는 이런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일자목, 거북목, 코브라목이 되면 결국에는 경추를 바꾸게 되면서 그 경추의 모양이 결국 경막을 바꾸게 되고 그게 두통을 만든다. 그리고 이제 3차 신경 또한 또 경막을 지배하기 때문에 3차 신경을 자극하는 또 다른 요소들이 있으면 그게 두통으로 가는데 3차 신경 하면 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결국 얼굴하고 그냥 같다 이렇게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얼굴에서 그 엄청나게 많은 근육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힘을 많이 쓰는 근육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가 있을까요? 힘을 제일 많이 쓰는 근육이 당연히 씹을 때 그렇죠. 쓰는 근육이 제일 많이 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씹냐, 저작하냐, 즉 저작근의 형태와 기능에 따라서 3차 신경의 기능이 결정이 되고 그 3차 신경이 예민하게 되면 결국 두통이 쉽게 된다. 그래서 겨우 이렇게 안 맞거나 예를 들면 이 턱관절에 불균형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그냥 두통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게 3차 신경은 뇌신경이니까 뇌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재미있는 게 3차 신경이 쭉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린 경추신경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요. 네. 그러니까 목이 삐뚤어져서 일자목, 거북목이 되면 결국에 그 안 좋은 유해 감각이 우리 3차 신경에 전달이 되면서 두통을 같이 유발을 맞아요.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죠. 네. 네. 또 목이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이 바깥에 보이는 이 네. 두개골은 사실 뭐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치더라도 이 두개골 안쪽에 있는 거, 네. 여기 뭐 입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안쪽에 있는 그 두개골 부위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네. 부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틀어지고 막 엉키면서 경막이 뭐 이게 문제가 생기고 네. 그렇게 문제를 또 쉽게 만들어내는 게 경추가 담당하는 원인이 많다. 네. 이 얘기잖아요. 네. 하나 더 경추가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경추 안에는 거름망이 하나 있어요. 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거름망이라고 하면은 보낼 거는 보내고 보내지 말 거는 딱 차단해주는 이런 효과들이 보통 너무 잡스러운 거 다 이렇게 걸러내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도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속옷을 입고 있다는 감각을 제대로 느끼고 계신 분 혹시 있으세요? 그 이상. 일단은 빨리 병원 가십시오. 빨리 병원 가십시오. 예. 무슨 말이냐?
내가 이런 지금 현재 저도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옷을 입고 있는 감각은 분명히 정보가 들어가고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익숙하고 유해하지 않은 감각이기 때문에 목에 하행 억제계라고 해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각 중에 좀 이거 너 괜찮아. 쉽게 말하면 회장님한테 보고 안 해도 돼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목에서 중간 경추에서 끊어줘야 돼요. 근데 경추가 일자목, 거북목, 코브라목이 되면 빈틈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상부 경추에 있는 그 억제해줄 거름망의 신경 조직들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많은 정보들을 그냥 다 올려버려요. 그렇죠. 심지어 이런 분도 이제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너무 추운 날인데 등이 완전히 패인 옷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패션이 정말 독특하시다.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아니라 이게 닿는 것 자체가 통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상부 경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드럽고 좋은 감각 자체를 걸러내지 못하고 뇌에서 이걸 통증으로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예민하게 만들어버리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다. 자, 결국 통증이라고 느끼는 거는 뇌를 싸고 있는 뇌 경막이라는 조직일 텐데 그 뇌 경막은 경추신경이 많이 담당을 해서 목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게 두통으로 간다. 두 번째는 3차 신경인데 뇌신경이지만 또 목신경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목과 3차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두통을 여기는데 3차 신경이기 때문에 턱 문제가 있으면 두통을 쉽게 유발한다. 세 번째는 목에는 거름망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일자목, 거북목, 코브라목이 되면 거름망 장치가 고장이 되면서 유해한 자극이 아님에도 정보들이 모조리 올라와가지고 두통을 여길 수 있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두통에는 꼭 목이 들어가고 목 문제만 해결이 되면 두통은 저절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세 가지 중에 경막의 문제를 일으키는 목 문제, 네. 그 다음에 이 3차 신경 문제를 일으키는 그 턱관절 문제, 네. 세 번째가 또 거름망이 고장나게 하는 목 문제. 네. 근데 목 문제가 두 개가 이제 있고 하나는 턱관절. 네. 그리고 하나를 두 개 같으니까 네. 하나를 더 이렇게 해두자면 혹시 염증이 있나 없나. 이거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계속 여기 뭐 축농증이 있어서 염증이 있어, 비염이 있어, 뭐 귀가 말썽이야, 뭐 이런 분들. 네네. 항상 그 염증까지 찾아서 확인을 해보시면 사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네.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원인을 찾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제대로 된 치료를 찾아서 꼭 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통이 도저히 낫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뭐 때문에 두통이 생겼어요를 한번 여쭤보시고 그런 원인이 지금 턱관절, 목, 염증의 네.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뭐 잘 모르겠어요. 원인이 별로 없어요. 이럴 때는 꼭 이 세 가지 문제들을 다 같이 네. 확인해보고 치료할 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시고 이 머리가 아프면요 아무것도 진짜 네. 하기가 싫거든요. 뭐 잠깐 아프고 마는 거야. 또 약 먹고 금방 가라앉는 거야 괜찮지만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게 하루 종일 가고 또 몇 날 며칠을 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이런 두통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네. 없습니다. 사실 뭐 저도 겪어보진 않았지만 저희가 뭐 환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와 진짜 세상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이제 그 감정을 공유를 하는데 이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뭐 하루빨리 이제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빨리 교정을 하고 그 고통에서 해방되실 수 있도록 좋은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결국 두통은 목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단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이 있는데 또 사진 찍어보면 일자목 나와서 일자목을 치료했는데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무슨 말이냐? 목 문제이기 때문에 목을 조금만 잘못 다스리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치료들, 예를 들면 불안정하면 안정화를 시키는 만들을 치료를 해야 되고 틀어져 있으면 제대로 잡아주는 치료들을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잘 선택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인구의 80%가, 네. 이게 경험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 뭐 작은 숫자는 아닌데요. 뭐, 저희들 병원에서도 뭐 그런 두통을 끼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저희 병원은 뭐 두통이 메인이 아니고 네. 다른 질병들로 이제 하면서 두통까지 이제 있으신 분들을 치료를 하다 보니까 뭐 저희들이 이렇게 두통에 대해서 설명은 하고 있지만 뭐 이게 뭐 두통이라는 게 사실 치료하기 어려운 건 아니다. 네네. 하는 걸 꼭 같이 말씀을 드리고 두통이 있으신 분도 다른 문제도 있을 수 네. 있다. 그 문제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좋은 방법을 찾아서 꼭 치료를 받으시고 건강하게 여생활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